일어나자 당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와 1920년에는 전국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1921년부터 35년까지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30년에 마파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세계 유대인 연합회를 대표했고 1935년부터는 Jewish Agency, 유대인 기구라고 번역할까요? 해서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해서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면서 초대 수상 및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1953년에 은퇴하였다가 1955년에 이집트의 이스라엘 스파이 사건이 터지자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여서 샤레트 정부에서 다시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1959년에서 61년 선거에서 승리하여서 다시 한번 수상과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1963년 현직에서 은퇴하였지만 여전히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후임 수상인 레비 에슈콜과의 불화로 마파이당을 떠나서 1965년 라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의 선거에서 열석을 차지하여 마파이당에 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1968년 라피파당이 노동당의 출범에 동참하자 그는 다시 다른 또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선거에서 4석을 얻었습니다. 1970년에 정계를 은퇴하고 네게프 사막 시대에 들어가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12월 1일에 87세로 타계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저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제일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양이 두꺼운 이스라엘의 체험적 역사, 이스라엘 퍼스널 히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점점 친미주의자가 되었고 실용적이면서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없다고 하는 점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버마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버마의 우누 수상의 초청을 받아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요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8일간이나 머물면서 매일 그 버마 수상 관저에서 매일 불교 성녀들과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약간 수척해진 그에게 기자들이 불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으니 넌센스, 나는 그들이 나를 집중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랬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상의 사상은 좋고 정치 생활도 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자신만만하고 군림하는 엘리트 민족이다. 이 엘리트 people, self-assured and domineering 이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서 편지를 써서 그건 부당하고 진실이 아니다. unfair and untrue 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골은 그건 내가 모욕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칭찬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후일 벤구리온은 말하기를 우리는 한 인물을 유대인에 대한 태도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이런 성격 특징의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틴 땅은 이 팔레스틴이다, 유대 땅이다, 이스라엘 땅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알겠습니다만 블레셋 지파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주의를 폄하하려고 유대인의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 영국이 이 땅을 점령하고 1921년 유대 땅을 식민화하면서 팔레스틴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 가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참 역사적인 또 보기에 따라서는 성지인 이 땅은 오랜 기원 전부터 여러 민족에 의하여서 정복, 침략되어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대제. 그러다가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복에 정복을 당하면서 유대인은 고국을 떠나서 이른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았지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테오도르 헤르츠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언론인이 파리 특파원으로 가서 활동을 하면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대단히 불행하게 끝난 그 사건을 목도를 하면서 유대인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에 살 수는 없다 하는 판단으로 1896년에 유대국가, 독일말로 썼습니다. Der Judenstaat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것이 시온주의 독립운동의 정신적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이 시온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사실 이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메시아 사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구구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도 그것이 통일을 되지 못하고 특히 정통 유대인들도 파가 많습니다. 들은 메시아 사상을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고 대단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콩그레스가 모여서 의정으로 이 테오도르 헤르츠리 활동을 했는데 그날 저녁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젤에서 나는 유대 국가를 건설하였다. 어쩌면 5년 이내에 아니면 확실히 50년 이내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사실 그 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정확하게 5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 시오니즘의 중심은 유럽의 베를린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사건의 진전과 사태의 진전과 함께 특히 발포르 선언이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난 후부터는 점점 그 중심지가 영국,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결국 유대인들이 많이 집결을 하여서 제2의 가나안이다 라는 이름까지 불리울 정도로 미국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히 우리의 독립운동,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과 직결되는 그런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무력을 통한 그런 독립운동이 아니라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했다. 이래서 대단히 무슨 쉬운 일을 택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스라엘의 독립운동하고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지원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혼자 애를 쓰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무장 독립운동보다 더 편한 길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